실리콘밸리 뱅크와 묶여가지고 오늘 굉장히 많이 하락한 게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다가 그냥 잠시 제 숏풋에 대한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숏풋이라고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숏풋은 우리가 언제 하는 거냐면 주가가 예를 들어서 횡보를 하거나 상승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할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숏풋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죠. 너가 뭔데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이제 오늘 얼만큼 하락을 했냐면요. 아침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가 많이 좀 회복을 했어요. 오늘 아침까지 거의 한 60% 넘게 하락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많이 회복을 했는데 또 떨어지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는 만약에 우리가 숏풋을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망설이는 이유 자체가 어디에 있냐면 프리미엄이 많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G라는 회사 같은 데 한번 가볼까요? G라는 데 가서 숏풋을 한번 볼게요. 숏풋을 한번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한 4월달 한 달 조금 넘은 거를 본다고 했을 때, 숏풋을 보시려면 옵션 창에서 이쪽을 가셔야 되잖아요. 보시면은 프리미엄이 굉장히 안 나와요. 보시면은. 그 이유가 왜겠죠? 왜냐면은 GE라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주가의 행보를 한번 보면 어 갑자기 막 엄청나게 폭락을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가 않죠. 기본적으로.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약간 분위기로 봤을 때 워낙에 그냥 회사가 확 상승하지도 않고 확 떨어지지도 않고 약간 그런 좀 캐테고리에 있는 그런 회사잖아요. 그죠? G라는 회사를 봤을 때는 프리미엄이 굉장히 작죠. 네. 이런 종류의 회사를 보셨을 때는 사실 이런 종류의 회사에 숏풋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왜냐? 숏풋을 했을 때 리스크가 좀 적기 때문에. 그죠? 이런 주식이야말로 행보하기 딱 좋고 상승을 하더라도 좀 포모가 좀 적겠죠. 네, 많이 엄청나게 확 치고 올라가기는 힘드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주식을 보통 숏풋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게 뭐 종목 추천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숏풋을 하실 때는 약간 커버드 콜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트레이드 창으로 들어와가지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숏풋을 하시기 망설여하는 이유가 프리미엄이 많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뜻은 내 수익성이 굉장히 좋지 않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안 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오늘 기본적으로 제가 원래 숏풋을 하는 그런 방향을 좀 많이 벗어나가지고 좀 되게 특이한 트레이딩을 하나 했는데, 제가 이 트레이딩이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이 트레이딩을 했을 때 명분은 있었어요. 예, 왜 제가 이 트레이딩을 했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공유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오늘 아침에 아직도 이 은행가 쪽에서는, 금융권 쪽에서는 리스크가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도 떨어지죠. 지금도 떨어지는데 리스크가 굉장히 큰데, 제가 오늘 아침에 한 요 정도 부분에서 숏풋을 들어갔어요. 숏풋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좋지 않습니다. 예. 떨어지면 좋지 않고요. 일단 주가가 횡보를 해주거나 적어도 상승을 해줘야 돼요. 근데 왜 들어갔냐? 이렇게 리스크가 굉장히 큰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숏풋을 들어갔다는 이유. 첫 번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트레이딩이다. 만약에 제가 오늘 숏풋을 들어간 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로 가셔가지고 보시면 제가 한 계약 딱 들어갔거든요. 많은 계약 못 들어가요. 왜냐면은 엄청나게 큰 리스크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종류의 투자죠, 이거는. 왜냐면은 이 주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도.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JP모건에서 어느 정도의 펀딩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어느 정도 업티미스틱한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어요. 아직도 리스크가 굉장히 크지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내가 벌 수 있는 돈 대비 나의
내가 최고로 돈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 범위, 이런 것들을 많이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아침에 그나마 이 숏풋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도 계속 떨어지네요. 그죠? 지금 계속 떨어지는데 이만큼 지금 이 주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도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저는 제가 이 트레이딩에 들어왔던 명분만을 공유를 해드리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침에 봤을 때, 자, 우리가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제 포지션이에요. 여기가 제 포지션인데, 아침에는 약간 프리미엄 자체가 한 10 정도 됐었어요. 거의 10 정도 됐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마켓에서는 이 주식이 훨씬 더 내릴 수도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아직도 많이 이 주식에 내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옵션에, 이 옵션 자체에. 그게 프리미엄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풋옵션에 아직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걸 반대로 한번 꺾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만약에 그 옵션 자체를 파는 입장에 있다 했을 때는 그 부분을 좀 이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 제가 G라는 주식이랑 비교를 해드렸던 이유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프리미엄이 지금 많이 차이가 나게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런 숏풋을 생각해 볼 약간 명분 자체는 있었다. 자, 그러면 이게 이 모든 트레이딩은 그렇잖아요. 모든 트레이딩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공유해 드렸던 첫 번째 이유는 이 트레이딩이 잘못돼도 포트폴리오에 굉장히 큰 저한테 상처를 입히진 않을 것이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이 주식의 이 옵션의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이 포지션의 커스트 베이시스를 굉장히 낮춰줄 것이다. 자, 그 뜻은 뭐냐? 손익분기점을 한번 가볼게요. 손익분기점. 지금 제가 아침에 들어갔을 때와 비교해서 아직 조금 올라가 있죠. 지금 현재 수익선이 굉장히 뭐 수익이 난 것도 아니고 뭐 손실도 아닌데, 여기서 약간 손익분기점을 한번 보실게요. 만기까지 들고 갔다는 가정하에 지금 이게 4월 21일 물인데 약 한 달 좀 넘게 남았죠. 시간 가치가 좀 빠르게 하락을 할 거예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겠지만 약 한 달 남겨둔 그 시점부터는 아마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얻을 수 있는 최고 수익, 만기 수익은 얼마냐면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960불이에요. 이 숏풋 포지션을 갖고 있었는데 주가가 횡보를 하거나 만약에 요 근방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자, 여기서부터는 점점 제 수익성이 내려와요. 내려오다가 결국에 제 손익분기점이 어디냐? 여기에요. 15.35. 그 말뜻은 뭘까요? 여기서 만약에 이 주식이 상장 폐지가 되고 뭐 뱅크럽트가 됐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주식이 이제 OTCBB나 핑크십 같은 데로 내려가겠죠. 그럼 만약에 이 주식의 주가 자체가 0이 됐다 했을 때는 저한테 가장 큰 손실이 날 수 있는 이벤트가 되겠죠. 그게. 그죠? 저한테 가장 크게 날 수 있는 손실이 얼마다? 1,535불밖에 되지 않아요. 그게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잘못돼도 뭐 이런 임팩트를 주지 않는다. 내 포트폴리오 자체에. 하지만 이게 기회인 것은 뭐다? 다른 주식들이랑 비교했을 때 프리미엄이 엄청 오버슛 돼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프리미엄이 오버슛 돼 있다. 여기 보시면은, 자, 내재 변동성 한번 보실게요. 내재 변동성 보시면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지금 금융가 쪽에 엄청나게 리스크가 있고 그 부분이 옵션가에 반영이 돼가지고 여기 내재 변동성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당연한 일인데 어떻게 다르게 해석을 해보았을 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가격에 옵션을 팔아먹을 수도 있다. 그런 다른 관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지금 여기로 와 있는데, 최고 수익이 최고로 일어날 수 있는 수익성이 약 한 960불인데 내가 최고로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약 한 1,500불이다. 그렇지만 손익분기점은 약 한 15불 정도. 아직까지 버퍼가 많이 남아 있죠. 예를 들어서 버퍼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32불이죠. 32불 맞나요? 네. 32불 정도 되는데 버퍼가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주가가 한 50% 빠져야지 제 손익분기점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고 알지 못하는 정보가 있죠. 자, 알고 있는 정보, FRC 같은 경우는 물론 실리콘밸리 은행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아침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지금 너무 밀렸을 수도 있는데 아침에 JP모건한테 어느 정도 펀딩을 받았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 부분까지는 들어가지 않을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그게 오직 유일한 이유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수익성 대비 내가 최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부분이 메이크 센스 한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네, 제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게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고요. 그리고 만약에 15불까지 내려간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게 행사가 주변을 갔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한 600불 정도 손해보고 그냥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까지 됐다고 했을 때는. 근데 이 은행이 예를 들어서 완전히 뭐 실리콘밸리 뱅크처럼 되지 않는 이상은 15불까지는 내려가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 상황까지 갔을 때는 그냥 어느 정도 뭐 손실 리얼라이즈 하고 나온다고 했을 때, 왜냐면 현재 수익선이 지금의 손실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거의 고압이고 손실도 아니고 수익도 아닌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는 그냥 손실을 리얼라이즈 하고 그냥 나오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제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그렇게 큰 악영향을 엄청나게 이 계좌를 접어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투자는 아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만약에 이 은행이 망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만약에 여기 행사가가 와서 내가 이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주식을 산 다음에 바로 커버드 콜을 팔아갖고 윌로 돌릴 수도 있어요. 윌 전략으로.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 이 주식은 기본적으로 제가 윌 전략을 하거나 커버드 콜 하거나 이런 종류의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익셉셔널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잖아요. 이런 주식은 커버드 콜도 잘 하지 않고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주식, 보합이 될 것 같은 그런 주식, 그런 주식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프리미엄이 너무 오버슛돼 있기 때문에 메이크 센스 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좀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공유를 해보고 싶었습니다.